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도메스라는 배가 동동동 떠가고 있습니다. 네, 갈매기는 끼룩끼룩. 기러기인가요? 갈매기인가요? 자, 우리가 지금 함수 뭐죠? 함수 합성에 대해서 하고 있어요. 함수 합성과 합성의 미분을 하고 있는데 그거를 조금만 요약해 볼게요. 이제 드디어 이제 합성에 대해서 여러분이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그래도 마지막으로 마지막이라니까 좀 너무 무섭고 다시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어떤 집합에서 x에서 y로의 어떤 집합, 원소를 갖는 집합을 얘를 우리가 함수 f라는 대응을 시켜보죠. 대응인데 그 다음에 이 y에서 z로도 대응을 하는데 얘가 함수적 관계로 대응을 해요. 함수적 관계로 대응할 때 얘를 우리가 한번 g라고 해봐요. 이것을 기왕이면 화살표로 나타내는 게 좋겠죠. 색깔 자주 바꾸니까 시간이 좀 걸리지만 그래도 마지막 정리하는 마지막이라는 또 마지막이 아니고 그럴 때 정리하는 의미니까 색깔을 써볼게요. 자, 그럴 때 우리가 이 기호 뭐라 했죠? 그렇죠, 도메인. 그래서 함수 f의 정의역은 뭐가 돼요? 그렇죠, x가 되죠. 동시에 함수 정의역이 아니고 치역을 써야 되니까 치역은 레인지라고 쓰기로 했고 제가 쓴다고 했고 이 함수 f의 치역은 뭐예요? y죠. 동시에 뭐예요? 동시에 이 y는 뭐이기도 해요? 그렇죠. 바로 함수 g의 도메인이기도 하죠. 색깔 바꾸니까 정신이 하나도 없네요. 제가 지금 조금 이따가 자 여기까지만 색깔을 해야겠어요. 자, 하고 나면 얘가 뭐예요? 얘가 바로 y죠. 물론 range g는 제시되죠. 이게 바로 이제 합성함수의 아주 가장 기본 집합을 나타내는 방법이고요. 두 번째 예를 들어서 우리가 조건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 1, 2가 x라고 하고 이게 2, 3으로 대응했다면 얘가 지금 y라고 치고 그 다음에 제시 4, 5라고 해봐요. 4, 5라고 한다면 집합을 표시하면 집합기호로 그렇다면 1이 2로 대응하고 그 다음에 2가 3으로 대응하는 것 얘가 바로 함수 f죠. f고 그 다음에 2가 4로 대응하고 3이 5로 대응하는 것 바로 이런 관계를 우리가 함수 g라고 했죠. 자, 얘를 함수 f라고 하고 그 다음에 얘를 함수 g라고 부르죠. 함수 g라고 쓸게요. 자, 이게 바로 이제 집합을 표시한 거고요. 이제 조금 달리 해보자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이제 얘는 집합을 표시하는 것, 얘는 순수한 기호를 표시하는 것. 얘를 2번으로 해볼까요? 얘가 다 지금 집합이죠. 2번은 어떤 경우가 있냐면 얘를 이제 우리는 항을 지금 안 나타냈지만 사실은 이렇게도 나타낼 수 있죠. 함수 f가 있고 이것까지 색깔 바꾸면 너무 오래 걸리니까 이렇게 되는 것에서 항으로 나타내는 방법이 있을 거예요. 그 다음 세 번째 또는 또 어떤 방법이 있겠어요? 항으로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이 방식이 항상 이렇게 원소를 다 나열할 수는 없잖아요. 그럴 때 이제 우리가 보통 이렇게 항을 써서 나타내죠. 또는 벤 다이어그램도 있죠. 얘를 이렇게 다이어그램으로 여기다 지금 이게 사실 길어야 되는데 여기 원소들이 쭉 써지는 거죠. 써지고 이런 경우도 있겠고 그 다음에 또 어떤 경우가 있어요. 그렇죠. 제가 기계 모델을 옛날에 썼던 거 혹시 기억하세요, 여러분? 어떤 그러니까 정의역에 있는 원소가 이쪽으로 들어오면 어떤 기계가 어떤 펑션 일을 한다고 치고 자, 어떤 이런 기계 안으로 들어오죠. 그래서 함수 f라는 프로그램이 돌아가죠. 그런 다음에 얘가 다시 여기서 나온 결과가 g라는 프로그램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함수 f를 반드시 거쳐야 돼요. 그래서 얘가 이 안으로 들어오죠. 바로 이 전체를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이 전체를 함수 h 함수 f와 g의 합성 함수라고 부르고 이렇게 기호로도 쓰기도 했죠. 이런 식으로. 이게 바로 합성의 개념이었어요. 좌표로도 나타낼 수 있죠. 좌표로도 나타낸다면 어떻게 해야겠어요? 좌표를 짧게 제가 해보면 자, 좌표로 해보면 우리 직결좌표라고 친다면 얘가 1일 때 2, 그 다음에 2일 때 3인 것 이게 바로 함수 f죠. 바로 이런 대응이 함수 f예요. 그리고 함수 g는 어떻게 돼요? 2일 때 3이고 4고 그 다음에 3일 때 5인 이런 대응
바로 이 대응 자체, 예, 이 대응 자체, 바로 이 점, 바로 이 원소들이잖아요. 얘가 바로 함수 G죠. 그에 비해서 함수 H는 어떻게 돼요? 함수 H는 이렇게 되죠. 함수 H는 1일 때 4가 되고, 네, 2일 때 5가 되는 대응. 네, 바로 이런 대응 관계. 예, 바로 이거. 제가 여기다 안 썼지만 이게 바로 함수 F예요. 아니, 함수 H예요. 합성된 H와, 그러니까 이렇게 가서 이렇게 가죠. 이렇게 가서 이렇게. 네. 이렇게 가서 이게 4로, 그다음에 이렇게 가서 이게 5로. 네. 휘어진 거죠, 공간이. 자, 그러면 이제 함수 미분은, 이제 합성함수 미분은 우리가 어떻게 했나요? 그 이야기를 좀 해보죠. 정리해보죠. 네, 우리가 지금 여러분 이제 알다시피 이제 어떤 함수가 있을 때 이 함수에 우리가 이렇게 대응하는 이렇게 함수, 이렇게 미분, 도함수, 이걸 뭐 D라고, 이런 프로세스를 우리가 한번 D라고 해보죠. 그 다음에 여기에 G라는 함수는 여기에 G 다시라고 했다면, 그러니까 둘 다 지금 이 함수도, 이 함수 F도 그렇고 함수 G도 함수 F, 함수 G가 모두 다 미분 가능하죠. 미분 가능한 함수예요. 연속이어야 되고 연속이 아니면 안 되니까. 네, 미분 가능하다. 미분 가능한 함수가 도대체 뭐냐? 이건 조금 이야기하기로 하고. 네, 이랬을 때 우리가 알고 싶은 것은 이제 함수 H죠. 함수 H가 만약에 얘가 함수 G와 함수 F와 G를 합성한 거라면, 그랬을 때 함수 H를 어떻게 요것 우리한테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자료 하나, 둘, 셋, 네 개로 우리가 이걸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과연 그럴 수 있을까? 라고 물어봤는데 어떻게 됐죠? 그렇죠. 참 다행히도 얘가 됐죠. 어떻게 됐죠? 얘가 이제 X, 예, 그 다음에 얘를 Y라고 한다면, 자, 얘를 Y라고 해보죠. 뭐 얘를 X라고 하고, 네. 다시 말하지만 여기서 Y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X라 써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자, 어쨌든 근데 헷갈리지 않기 위해서 그냥 지금은 안전하게 쓰죠. 이렇게 해봤더니 이 함수 X에 대해서 미분한 값은 뭐가 돼요? 그렇죠. 이 F-X를 먼저 여기 있는 것, 네, 얘가 먼저 미분한 값을 먼저 한번 곱하고, 네, 곱하고 Fx를 곱하고, 그 다음에 뭐가 되죠? 그렇죠. G-Y죠. 네, 이렇게 된 거죠. 근데 이 Y가 뭐예요? Y가 그냥 Fx죠. 네, 그래서 결국 우리가 알고 있는 정보 3개를 쓰는 거죠. 이것, 그 다음에 이것, 이것 3개로 이렇게 구성되죠. 이게 1이, 그 다음에 이게 1이, 그 다음에 이게 2 안으로 이렇게 미분이 된다는 걸 알았어요. 또는 그림으로 조금 위험하지만, 네, 수학하는 자세로서는 약간 위험하지만 뭐 그렇게 큰 문제는 없기 때문에, 만약에 이게 함수 F였고 이거의 미분이 뭐 이거였다고 해봐요. 네, 뭐 약간 변하겠죠. 네, 그리고 만약에 함수 G가 막 이거였는데 얘의 미분이 만약에 얘의 미분이 이렇게 된다면, 네, 이렇게 됐다면, 네, 그렇다면 우리 함수 H의 미분은 어떻게 되겠어요? 함수 H는 이거죠. 이거에다가 이거, 지금 색깔을 안 바꿨습니다. 색깔 바꾸면 너무 번거로우니까, 이게 됐다면 얘의 미분의 그러니까 도함수는 어떻게 냐면 요거에다가, 네, 곱하기 뭐가 되죠? 그렇죠, 얘가 되죠. 네, 근데 얘가 뭘 포함하고 있어요? 그렇죠, 바로 얘를 포함하고 있죠. 바로 얘를 포함하고 있어요. 자, 이런 식으로 표현되는 거죠. 이해됐죠? 네, 이 큰 골격은 이렇습니다. 네, 이럴 때 가장 중요했던 개념이 우리가 이걸 유도했을 때 왜 이렇게 되냐? 라고 했을 때 제일 중요했던 것은 델타 X분의 델타 G가 결국 얘는 델타 X분의 델타 Y고, 그 다음에 델타 Y분의 델타 Z로 된다는 것, 그 다음에 얘에다가 리미트 프로세스를 가면 델타 X가 0으로 갈 때 간다면 아주 미묘한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델타 X, 얘가 바로 델타 X가, 네, 0으로 갈 때 바로 얘가 여기 써지고요. 네, 그리고 뭐가 돼버려요? 이게 델타 X가 0으로 갈 때 델타 Y도 0으로 갈 거다. 네, 직관으로 미분 가능하다면, 네, 이렇게 되죠. 그렇다면 얘는 델타 Y분의, 네, 델타 Z이 돼가지고 이제 우리가 했던 바로 이게 이 부분이고, 그 다음에 얘가 이 부분이죠. 네, 이게 써지고요. 이해됐죠? 네, 그렇다면 미분 가능하다는 건 도대체 무엇이냐? 어떤 경우에 이렇게 되는 것이냐?
그 이야기를 잠깐만 해볼게요. 나중에 우리가 또 이야기할 때가 있을 거예요. 제가 알기로 이게 아마 고등학교 수 2과정에 나오던가 아무튼 그럴 거예요. 그건 뭐 별 중요한 문제가 아니고 우리한테는. 자, 그 이야기를 잠깐만 해볼게요. 시간이 좀 많이 됐지만, 네, 어떤 함수가 어떤 범위, 뭐 x라는 범위에서 이 범위는 어떤 뭐 집합이겠죠. 이 범위에서 미분 가능하다. 뭐 지금 말로 쭉 쓸게요. 있다고 쳐요. 마음의 눈으로 보세요. 자, fx 함수 fx가 이 범위 내에서 이 범위 내에서 정역이 아니고 이 어떤 집합 내에서 미분 가능하다라는 말. 네, 수학하는 사람들 말 길게 쓰는 거 싫어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조금 여러분들한테 헷갈릴 거예요. 자, 이렇게 한번 써보죠. d를. 자, 미분 가능하다. 이 범위에서 미분 가능한 함수들의 이 함수 f가 들어있다. 얘는 그냥 바로 얘를 그렇다면 얘를 짧게 줄여서 함수 f가 어떤 범위에서 미분 가능하다. 이 길게 안 쓰고 그냥 이렇게 또 씁니다. 네, 좀 이상하죠? 네, 그건 뭐 여러분이 이건 뭐 모르겠어도 돼요. 근데 요거에 그럼 정의가 무엇이냐 도대체 무엇을 이렇게 부르느냐? 네, 이러려면 최소한 몇 가지의 조건이 있어요. 먼저 이 x에 있는 어떤 원소에 대해서도 어떻게 돼야 돼요? 그렇죠. 먼저 함수 fa가 일단 정의가 돼야 되죠. 이건 뭐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고. 첫 번째. 두 번째 조건은 뭐예요? 두 번째 조건은 그렇죠. 이거에 함수 f의 리미트 프로세스가 x가 a로 갈 때 얘가 정의가 돼야 돼요. 얘가 있어야 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안 되는 경우를 말해줄게요. 안 되는 경우를 이야기해보면 조금 이제 이해가 좀 쉬울 수도 있어요. 안 되는 경우를 그래프로 표현하면 이런 경우. 우리가 그동안 봐왔지만. 왜 그래요, 얘는? 얘는 왜 이게 지금 A가 아니고, 얘가 0이 아니고 A죠. 자, 바로 이 부분이죠. 얘가 바로 지금 현재 X에서 얘가 지금 A입니다. 축일 때. 자, 그럴 때 얘는 왜 미분 가능하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여기서 수렴해 오는 것과 그러니까 약간 x 그러니까 이쪽에서 이게 제가 왜 이러죠? 네, 얘가 x가 아니고 a죠. 그다음에 이것도 a고요. 자, 이쪽에서 수렴하는 것. 우리가 그냥 저는 이렇게 썼었죠. 뭐 다른 사람도 이렇게 써요 사실은. 이쪽에서 이쪽으로 x가 이쪽에서 수렴할 때 이것을 a의 플러스라고 하고 이쪽에서 접근한 값과 이쪽에서 접근한 값이 이쪽에 수렴하는 값이 어떻게 돼요? 이쪽에는 음수죠. 음수 무한대고 이쪽에 양수 무한대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값이 두 개가 통일될 수 없죠. 그래서 얘가 이 값이 뭔지를 모르죠. 뭔지 모르니까 정의가 안 되는 거죠. 이 경우가. 그래서 이렇게 뾰족한 경우를 빼겠다는 거예요. 그다음 첫 번째에서는 뭘 빼겠다는 거예요? 첫 번째에서는 어떤 경우를 빼냐면 바로 이게 만약에 x축이라면 어떤 함수가 이렇게 했는데 갑자기 딱 비워버린 거예요. 바로 이 a에서. 정의 안 된 거죠 지금. 어떤 한 점이. 그렇다면 얘는 뭐 보나마나 함수 f가 정의가 안 됐는데 a에서 함수 f가 정의 안 되는데 거기 더함수가 정의 되겠어요? 말이 안 되죠. 네, 그리고 세 번째 조건이 바로 뭐냐면 이 값 fa와 그 다음에 얘가 같아야 돼요. 두 번에 이 수렴값이 이렇게 되는 값이 두 개 같아야죠. 도대체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돼갖고 얘가 지금 만약 축이라면 이게 비었는데 바로 여기서 정의되는 경우가 있죠. 이렇게. 네, 그렇다면 어떻게 되냐면 이쪽에서 이쪽으로 접근할 때 이 함수는 어디서 수렴해요? 바로 이 점에서 수렴하죠. 이 점에서. 이 점을 만약 b라고 한다면 이 점은 b예요. 바로 이 값이 b가 되죠. 근데 얘는 fa죠. 두 개가 다르죠. 이런 경우 바로 여기서 미분이 바로 이 점에서 미분을 정의할 수 없죠 우리가. 왜냐하면 이 한 점에서 이 a라는 점에서 fa 바로 여기서 하는 기울기 뭐 기하의 의미로 해석한다면 기울기 이 한 점에서 할 수 있어요? 알 수 없죠. 네, 그래서 미분 가능하다는 보통 이렇게 세 가지 조건을 달아서 학교에서는 흔히 이야기합니다. 네, 이것만 해도 벌써 시간이 많이 가버렸네요. 합성함수 미분 이야기를 하려고 했는데. 네, 아무튼 이렇게 미분 가능한 함수
함수 f도 그렇고 함수 g도 그렇고 그랬을 때 이거의 합성 함수 그 다음에 그 합성으로 조건도 되고 앞에서 했던 지금까지 해왔던 이야기가 모두 조건을 만족한다면 그렇다면 우리 합성 함수는 바로 우리가 방금 이야기했던 대로 아니 그 전에 이야기했던 대로 그렇게 정의 된다는 거죠. 근데 뭐 굳이 뭐 시간이 많이 됐지만 한마디만 더 하면 바로 이렇게 1번과 3번 조건이 되는 것은 연속인 함수죠. 바로 이렇게 이거의 반례가 이제 끊기는 거잖아요. 이것도 끊기는 거고. 네, 그 다음에 얘가 미분 가능한 거죠. 그래서 미분 가능하면 연속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세 가지 엄격한 조건을 충족하기 때문에 이거 두 가지는 충족하게 되죠. 그렇지만 연속한다 그래서 이 두 조건을 충족한다 그래서 얘가 된다는 보장은 없어요. 왜냐하면 이런 경우 연속이지만 미분 가능하진 않죠. 이런 대표적인 예가 절대값이라는 함수를 쓰는 경우죠. 자, 그러면 뭐 뻔한 사실 갖고 왜 그러냐라고 말할까봐 한마디만 더 하고 끝낼게요.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어떤 함수 f가 만약에 연속이라면 뭐 이런 식으로 됐다가 이렇게 됐다가 뭐 이런 식으로 됐다가 또는 뭐 이렇게 됐다가 한다면 이거 연속이라면 대부분의 경우에는 이 점을 빼놓고는 대부분의 경우에는 미분 가능하겠네. 연속이라는 것이 상당히 충분한 조건이겠네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러지 않아요. 그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이것이 바로 지금부터 한 150년 전에 그 유명한 독일의 바이에르스탄에 발견한 함수입니다. 얘가 바로 얘 함수거든요. 어떤 수식으로 표현됩니다. 이거. 네, 얘는 프랙탈이에요. 프랙탈이라는 것은 여기서 일부가 바로 이 부분이에요. 보세요. 여기 일부가 다 일부. 그러니까 이 전체가 이거 일부예요. 이거 전체가 여기고. 네, 바로 그런 함수죠. 이 함수는 어떤 정역에 대해서도 어디서도 연속인데 전혀 끊기지 않았는데 얘는 어떻게 돼요? 얘는 미분 가능한 점이 한 점도 없어요. 그런 이상한 함수죠. 이런 함수가 매우 드문 거 아니냐? 아니에요. 이런 함수가 엄청나게 많고 대부분의 함수가 엄청나게 많다는 것은 또 그 뒤에 충격적인 사실들이 속속 밝혀집니다. 네, 거기까지 가려면 수학 공부를 좀 많이 해야죠. 엄청나게 재밌어지겠죠? 자, 오늘도 15분이 넘어버렸네요. 안타깝게도. 네,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쉽네요. 네, 진짜 재밌는 이야기들 막 나오려고 하는데 끊어야 되는 심정이. 그래도 끊어야죠.